자, 이번 학기 마지막 작품으로 더 시스터스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더 시스터스는 더블리너스 제일 앞에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먼저 하고 뒷부분들을 쭉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뒤로 돌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일 뒤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이유는 이 소년이 1인칭 화자가 돼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안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조이스가 이 작품에 앞으로 전개될 15편의 핵심 요약을 이 작품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바꿔 쓰고 썼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좀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소년에 관한 얘기니까 더 시스터스라고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하진 않았는데 더 데드, 이 작품은 이 더블린 사람들의 제일 끝 작품이 더 데드예요. 더블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자매들의 더 시스터스가 어울리는데 이 첫 작품의 제목이 왜 이랬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 이 자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블린 사람들 중 가장 난해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 소년이 눈빛으로 보는 1인칭 소설이지만 이 소년의 말수가 적어서 자신이 기억하고 관찰한 것 중에서 일부분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들은 어른들 중에 대화 중 일부분만을 확실한 의미 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이스의 외가 쪽, 그 어머니 쪽 친척 중에 육신이 마비되고 정신이 이상한 늙은 신부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그의 죽음이 배경이 된 듯하다고 평론가들이 얘기를 해줘. 제목과는 달리 아까 자매보다는 이 파더 플린, 여기 이제 플린 신부가 나오는데 이 플린 신부에 관한 이야기고 엄격히 따져 본다면 그 신부의 영향을 받았고 그를 둘러싼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소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플린 신부가 이상한 모습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소년과 플린 신부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보기에 신부 지겹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이 첫 단락부터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이 주제와 관련하여 언급했던 paralysis, 마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실제로 그 신부의 신체적인 마비는 그의 영적인, 육체가 마비됐으면 영적인 것까지 마비되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더블린의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런 상태를 이런 상태가 다 마비되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이야기, 이 자매의 노처녀들은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들이 하진 않았지만 더 데드의 노처녀들인 모컨 시스터스, 모컨 자매가 나오는데 이거와 대응을 이루어서 더블린 사람들의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의 시작부터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야기의 서술자인 소녀는 삼촌 집에 또 역시 부모 없이 얹혀 사는 이런 아이죠. 아마 고아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플린 신부는 소년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대리인으로도 여겨지죠. 감수성이 예민한 이 소년은 삼촌, 숙모, 올드 코터라는 사람이 나와요. 코터 씨 그리고 자매인 네니와 일라이저 이런 두 자매가 속해 있는 마비된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들이 나타내는 숨막히는 따분한 일상으로부터의 도피를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플린 신부예요. 일상의 지겨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이 신부님인데 신부는 그에게 라티노 발음도 가르쳐주고 교회의 복잡하고 신비로운 의식이라는 거,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형식을 갖추죠. 이 의식들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의 상식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가르쳐줘요. 또 특히 문학적 감수성이 강하고 낱말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소년에게 로마에서 공부한 신부가 직접 가르쳐주는 라틴어 발음 같은 것은 소년의 욕망을 북돋아주는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소년의 눈빛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보고 이것을 다 마친 뒤에 내가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총평을 연결해서 해줘 보겠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첫 문장 하나씩 다 해설해 가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was no hope for him this time. It was a third stroke. 자, there was no hope. 희망이 없다. for him this time. 이번에는 그에게 희망이 없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죠. 이게 조이스의 글쓰기 특징이라고 그랬죠.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독자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굴까? 이번에 그에게는 희망이 없어. No hope for him. There was no hope for him this time. It was third stroke. 세 번째 스트로크, 뭐 중풍이라고 할까? 풍이라고 할까? 세 번째 스트로크다. 뭐 졸도 같은 거, 중풍 맞아 쓰러지는 거, 뭐 이런 것이 스트로크죠. 자, it was third stroke. 풍이 맞아갖고 이제 실신하는 게 스트로크인데 졸도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자, it was third stroke. 세 번째 졸도다. 뭐 이 졸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한갑 정도 넘고 그러면 이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몸도 뚱뚱하고 운동도 안 하게 되면 혈압 뭐 당뇨 이런 게 올라가서 어느 날 혈관이 막혀가지고 쓰러지는 게 이게 중풍 같은 거 마비가 오는 게 스트로크예요. Night after night I had passed the house. It was vacation time and studied the righted square window. 자, 보면 night after night, 밤마다, 이제 밤마다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밤마다 I passed the house, 그 집이죠. the house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알고 있는 정해진 집이니까 the house, 그 집을 지나쳤는데 it was vacation time, 그때는 방학 때였다. 그리고 and studied the right square of window. 나는 studied 하면 뭐 연구하다 이런 거가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연구하면 좀 어린아이가 이상하니까 I studied the righted square of window. 불 켜진 스퀘어니까 네모난 창이죠. 불 켜진 네모난 창을 살펴봤다. 그리고 and night after night 또 나오죠. 자, night after night이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온다. 조이스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기를 우연하게 하는 작가는 아니죠. 20세기 최고의 작가이기 때문에 이 night after night 이런 거를 한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밤마다. I had found it right in the same way. 나는 그것은 뭘까요? 그 집이 더 하우스니까 it로 받았겠죠. 그 집을 발견했다.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이 불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밤마다 나는 그 어떤 불 켜진 방을 지나갔는데 그 똑같이 불 켜져 있더라. 어떻게? faintly and evenly, 희미하고 faintly하고 and evenly, 차분하게 늘 똑같이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신부네 집이에요. 그 신부가 그 집에 살고 있었었는데 이 소녀는 아버지가 없이 그 신부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에 큰 집이라면 어느 한 방에 살고 있는데 그 신부님의 방은 늘 이렇게 불이 켜져 있었다. If he was dead, I thought I would see the reflection of candles on the darkened blind, for I knew that 2 candles must be set at the head of a corpse. 조금 길어 보이죠?
근데 뭐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if he was dead, 만약에 그가 죽었다면, 그가 누군지 모르죠 아직은. I thought, 삽입구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가 죽었다면 I would see the reflection of candles. 나는 그 캔들, 촛불이 reflection, 이게 비춰지는 거, reflection이니까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촛불이 어디에 이렇게 비춰져서 막 촛불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촛불의 reflection, 그 비춰지는 것을, 비춰짐을 볼 수가 있다. On the darkened blind, 어디에 on the 어두운 그 뭘까 저 커튼의 블라인드니까 자 캄캄한 그 커튼에 촛불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만약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캄캄한 커튼에 촛불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두 자루의 양초를 컵스 시체 머리맡에 세워두게 되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다시 보면 컵스 시체의 머리맡에 두 개의 촛대를 must be set, 세워두는 것을 나는 왜냐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은 커튼의 촛대에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 he had often said to me, 그는 종종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 He had often said to me, 그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I am not wrong for this world. I am not wrong for this world.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책에 보면 이 책은 여기 따옴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태릭체로 되어 있기도 하죠. I am not wrong for this world. 나는 이번에는 뭐 가망이 없다. 어떻게 보면 I am not wrong for this world. 나는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 이런 말로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세 번째 중풍에 걸려서 졸도했으니까 I'm not wrong for this world. 이번에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그가 나에게 세 번째니까 이렇게 종종 얘기했다. 그리고 I had thought this world idle. 나는 생각하기에 그의 말들이 idle, 부질없는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공연한, 뭔가 empty, 텅 빈 이런 뜻의 의미가 더 강하고, 공연한 얘기를 한다, 늘 하는 부질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어요. 뭐 노인네가 앉아 죽어야지, 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는 거다. 아이들, 그의 말은 아이들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게으른 게 아니지. Now I knew they were true. 지금 나는 이 말들이 true다, 사실이다,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야 나는 그 말이 참말이다,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Every night, 또 나왔죠. Night after night, night after night이었는데 여기 세 번째 또 밤마다 같은 뜻 아닌가요? 여기도 뭐 night after night, 밤마다 as I gaze up at the window, I said softly to myself, the word paralysis. 밤마다 뭐뭐 할 때 as I gaze at이죠. gaze at 하면 무엇을 바라보다. 그러니까 부산의 요거는 위로 바라보는 거예요. 더 창문을 올려다볼 때 I said soft to myself. 나는 내 스스로에게 the word paralysis, 마비라는 그 말을 내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매일 밤 그 창문을 쳐다볼 때, 자세히 쳐다볼 때 나는 마비라는 말을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다. 뭐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중얼거리는 것일 수 있죠. 요 마비라는 것도 원래 작품에서 보면 이렇게 이태릭체로 해놨어요. 마비. 자,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가 마비예요. paralysis. 자, 이 마비라는 말을 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It had always sounded strange in my ears, like the word gnomon in the Euclid and the word simony in the Catechism.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을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전체에 대한 얘기를 다 한 셈이죠. It had always, 그 항상 sounded, 들렸다, 이상하게 들렸어요. In my ears, 내 귀에는 그것이 항상 이상하게 들렸다. Like the word gnomon, 이런 노먼이라는 말처럼 들렸다. In the Euclid, 유클리드 기하학의 노먼이라는 말처럼 들리더라. 뭐가? paralyzis라는 그 말이 나에겐 노먼이란 말처럼 들리고, 그리고 the word simony in the catechism, 그 교리문답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캐터키즘 하면 교리문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캐터키즘 교리문답인데, 교리문답서에서 말하는 성직자의 사이머니 하면 매매행위, 그거 어떻게 보면 돈 받고서 성직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 교리문답이라는 건 뭐 주고받고 얘기하는 게 교리문답이잖아요. 캐터키즘. 자, 여기 다시 보면 나는 이 말은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노먼이라는 말이나 교리문답서의 성직매매라는 말처럼 언제나 이상하게 들렸다. 여기 이제 노먼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처음이라서 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노먼은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경절형이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그 한각을 포함한 달몬꼴을 떼어난 부분이 노먼이에요. 도형에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끝에 한쪽을 떼어내면 전체와 그것은 비슷하죠. 모양새가 같죠. 이 어떻게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한 구탱이가 똑같은 모양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 이게 이제 노먼인데, 어떤 한쪽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뭔가 중풍 걸린 것처럼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작품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칠판에 써놓고 그림을 그려주면 좋은데, 노먼 한번 여러분들이 조이스의 이 더블린에서 확인해 보면 노먼의 그 경절형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캐터키즘, 그 교리문답서에서 얘기하는 캐터키즘, 이 캐터키즘은 성직매매하는 거예요. 캐터키즘에서 사이머니는 성직매매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팔고 사고 하는 거니까. paralysis, 마비, 노먼,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어느 한 부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부분이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 이게 떨어져 나간 나머지 부분, 이렇게 된 거, 이게 노먼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머니, 성직매매, 뭐 다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시작부터 정신적인 마비,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뭔가 불완전한 모습, 이 성직에 있어서의 돈 주고 사고 파는 모습,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에게는 파악된다, 그러죠. But now it sounded to me like the name of the some maleficent and sinful being. 자, 그것도 보면, 자, 요것도 한번, 요것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놓고 보죠. But now it sounded to me, 그거는 지금 나에게 들렸다. Like the name, 이런 이름처럼 of some maleficent. maleficent가 뭐죠? 어떤 죄 많은 이런 뜻이죠. 범죄의
나쁜 짓을 하는 어떤 범죄적인 나쁜 짓을 하는 그리고 sinful being 죄 많은 존재의 어떤 이름처럼 나에게 들렸다. 포렐로시스, 노먼, 사이먼 이런 것이 나에게는 뭐처럼 들리느냐? Like the name 이런 이름처럼 어떤 죄 많고 죄를 진 존재의 이름처럼 들리더라. It filled me with fear. 그것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 이런 단어들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것이었고, 그러나 I long to be near it, to it, and to look upon its deadly work.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죄 많은 존재의 이름처럼 이렇게 들렸는데, 이제 나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나는 이 말은 나를 아주 공포로 가득 채웠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그 죽음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서 그 치명적인 위력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루카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의 치명적인 위력, 작업, 위력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그러나 I long to 갈망하는 거예요. To be near, 가까워져 그것을 이런 것들에 가까워져서 치명적인 그것의 위력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싶다. 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작품 전체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해놓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그냥 읽으면 이게 뭐 재미도 없는 말 같지만 이 뒤에 것을 읽고 우리가 이것을 보기 때문에 야, 여기까지 이거 참 멋진 한 도입부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내가 제일 늦게 읽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Old Koto was sitting at the fire smoking when I came downstairs to a supper. 그리고 코터 영감 Old Koto는 was sitting at the fire 불가에 앉아 있어요. 스모킹 하면서 When I came downstairs to supper 저녁을 먹다 저녁을 먹으려고 아래층에 내려왔을 때 코터 영감은 담배 피면서 불가에 앉아 있었다. While my aunt was reading out my stopboard, he said. 자, 나의 아주머니가 was reading out 퍼주는 거예요. 뭘 reading out 뭘 퍼주는 거죠. My stopboard 나의 그 오트밀죽을 나의 아주머니가 퍼주고 있는 동안 he said 그는 얘기했어요. As if return to some former remark of his. return to 어디로 되돌아갔듯이 어떤 former remark 앞에 막 하던 말의 어떤 것에 되돌아가는 듯이 말했다. of his 그의 말에 지금 뭔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말이 끊어졌어. 그래서 그의 말을 앞에 하던 말로 되돌아간 듯이 그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끊어졌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아주머니가 나에게 오트밀을 국자로 퍼주고 있는 동안 그는 아까 하던 이야기로 되돌아가듯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No, I don't say he was exactly, but there was something queer. There was something uncanny about him. I will tell you my opinion. 아니 내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좀 괴상한 데가 있었소. 좀 수상한 데가 uncanny한 데가 있었단 말입니다. 좀 수상한 데가 있었단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I will tell you my opinion. 내 생각으로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코터 영감을 내 이제 장난서 코터 영감이라고 하는데 코터 영감이 아닙니다. I wouldn't say he was exactly. 아닙니다. 나는 꼭 그가 그렇다고 뭐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there was something queer. 이상한 queer. 우리가 앞에 할 때도 old queer 짰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상한 늙은 노인. There was something uncanny about him.
그에게는 어떤 수상한 uncanny하다 이 단어 알아둬야 되겠죠. uncanny 수상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 uncanny 뭔가 좀 괴기스러운 위험한 신비한 이런 게 있었단 말이다. 내 생각으로는. 자, 그다음 이어서 보죠. He began to puff at his pipe, no doubt arranging his opinion in his mind. He began to 뭐 하기 시작했어요? 퍼프하다, 뻐끔거린 거요. puff at his pipe. 그의 그 담배 파이프를 뻐끔거리기 시작했다. No doubt, 의심할 것 없이 확실히 arranging his opinion in his mind.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분명히 가다듬으면서 그 담배 파이프를 담뱃대를 빨기 시작했다. tiresome, old fool. tiresome. 진절이 지친 진절이 나는 늙은 바보탱이 뭐 이런 거겠지. 늙은 짜증나는 정말 이제 싫은 늙은 바보 영감탱이. 이렇게 이제 이 코털 영감을 얘기하는 거지. 이 소년이 when we knew him first he said to be rather interesting talking of faint and worms. 자, 그가 when we knew him first 우리가 그를 처음 알았을 때 이 영감을 처음 알았을 때 우리가 그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하등품 알코올이나 증류기의 어떤 나선 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곤 했었다. 자, 그거 보면 when we knew him 그를 처음에 알았을 때 used to 과거의 습관이죠.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곤 했다. be rather 오히려 재미있게 해주곤 했었다. talking 뭘 얘기하면서 faint 같은 거. 여기서 faint가 뭐냐면 도수가 약하고 불순한 알코올이에요. 증류 과정을 전후해서 생기는 하등품, 현차는 그 알코올. 그리고 worms는 뭐예요? 증류를 왜 위스키 만들려면 증류기 위에 붙이는 꼬불꼬불한 관, 튜브 같은 게 웜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제조할 때 꼬냑 같은 걸 만들 때 밑에 불을 떼고 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똑똑똑 소주 내리는 것 같은 거. 자, 그러니까 이 페인트 시원찮은 알코올, 하등품 알코올이나 웜스 그거 내리는 관에 관해 얘기를 하면서 어떤 흥미있는 것이 되게끔 그는 하곤 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뭐 알코올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고서 이 관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흥미 있는 이런 것들을 흥미있게 우리를 오히려 재미있게 해주곤 했었지. 그러나 I soon grew tired of him. 그러나 나는 곧 그에게서 get tired of, 그리고 tired 또는 뭐 지치게 이제 피곤하게 돼서 지치게 됐고 그의 endless story about the distillery. distillery가 뭐예요? 증류기죠. 증류. 어떻게 보면 소주 같은 거 증류 이제 소주를 내리는 증류 주조장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내 실증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리고 tired of him. 나는 곧 아주 그에게서 실증나기 시작했다. 그의 끊임없는 이야기, endless stories about the distillery. 이 디스틸러리도 증류주 제주장이에요. 위스키 같은 거 만들 때 뭐 위스키나 뭐 이런 진 따위를 만들 때 그 소주를 내린다고 하죠. 디스틸러리, 증류 제주장 같은 거 이런 것에 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나 그거 짜증났다. 이제 그 늙은 영감 맨날 술 만드는 얘기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다. 자, 이건 뭘까요? 여기에서도 늙은 영감탱이 tiresome old fool 이거는 코털 영감에 대한 거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여기서도 이건 것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곧 아주 실증이 났고 그의 끊임없는 얘기, 그 술 만드는 증류주 제조하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지만 이제 재미없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이 소년이 하는 걸로 봐서 이 코털 연금에 대한 거부 반응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다음 좀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해보죠.